자, 이제 건축물의 건축편 하겠습니다. 건축편. 이 건축편에서는 크게 보시면 건축 절차편이 있고 또 건축 규제, 건축 제한편이 있습니다. 이 건축 절차편에서 한두 문제, 건축 규제 제한에서 한두 문제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건물의 건축은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건물의 건축의 성격은 무엇이냐입니다. 건축허가의 성격은요. 기속행위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준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죠.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다 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건물의 건축은요. 요건을 갖춘 건축주한테는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 보시면 무슨 건축심의다 해가지고 무슨 교통심의, 무슨 환경심의 통해서 이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또 다 붙여가지고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 법리상의 어떤 학술상의 어떤 그 의미는 건축의 건축하는 기속행위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요건을 못 갖추면 허가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지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건축계획을 세웠는데 그 해당 그 대지의 특성상 또 위치상 건축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또 안 돼버리면 사업에 큰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밑에 1번이 딱 뜹니다.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사전에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인지 또 규모인지를 확인을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 결정이다라는 본인 딱 뜨죠. 입지, 그 해당 위치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용도, 종류인지 또 규모, 건폐율, 용적률 등이 맞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나서 건축계획을 세우라라는 친절한 절차가 있습니다. 자, 요 대상편을 보시면요. 뒤에 곧 나오겠지만 건물을 건축할 때는 큰 규모의 건물, 보통의 그 중대형 건물 지을 때는요. 건축의 허가입니다. 건축 허가. 그런데 규모 작은 건물 지을 때는 건축 신고서만 제출하고 신고서가 수리가 딱 되어지면 건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건물들은 심사를 해주기가 좀 힘듭니다. 시간도 낭비되겠죠. 그래서 건축 허가 대상일 때만 사전 결정을 신청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건축의 허가권자한테 미리 됩니까? 안 됩니까?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죠? 해당 그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허용되는 건물인지 또 건축 가능한 건물의 규모인지 또 기타 건축을 위해서 어떠한 사항들을 내가 공부를 하고 또 파악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미리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는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이지 건축 신고 대상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하나 체크하시고요. 또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해야 된다 강제상 업무상도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또 건축 허가 대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꼭 해두세요. 자, 절차편 보시면, 요 신청할 때 보시면, 자, 건축, 규모 큰 건물이죠. 이 규모 큰 허가 대상 이 건축물들은 말입니다. 대개다 보시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 심의에 붙여서 이 검토를 철저하게 하면 허가 안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청할 때 보시면 해당 건물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면 이 건축위원회 심의도 또 같이 좀 판단을 해 두시고 그리고 이 큰 건물 지을 때는요 교평이라 부르죠. 교평이라 부르는데 교통영향평가서를 해당 그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돈을 주고 미리 받아와야 됩니다. 이 교통영향평가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요 검토도 같이 해달라 동시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과 보세요. 건축에 심의하고 교통에 대해서 이 우리가 받아온 교통 영향평가서에 관한 검토를 동시에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도요, 이 건축위원회 심의, 또 교통 영향평가서 이런 부분 쓰라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자, 근데 또 밑에 2번 보시면 협의사항이란 말 뜹니다. 이건 뭐냐? 이건 신청하는 자들이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되어진 그 대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지면요,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자, 신청되어진 그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일 때는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협의는 이것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권자들이 이 해당 그 환경 관련되는 각종 어떤 부서의 장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돼. 협의.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협의는 신청사항이 아니고 요거는 보시면
협의를 행정청 간에 하는 사항이다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살짝 바꾸어서 위에 보시면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는 신청 사항인데 환경영향평가는 신청이 아니고 행정청 협의사항이죠. 이 두 가지를 바꾸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는 자들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검토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X입니다. X.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환평, 환경영향평가 같은 말이 아니니까 이건 환경영향평가는 행정청 간의 협의사항이지 신청사항이 아니다. 근데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는 신청사항이다. 이런 부분들 비교해서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그러면요 이제 각종 판단을 합니다. 해가지고 행정청이 다 모여서 판단하겠죠. 각종 어떤 해당 구청에 보시면 교통과 그다음 뭐 환경과 또 건축학과 다 모여가지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안 된다, no 하겠죠. no라면 해당 건물을 못 준다 말입니다. 근데 yes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하면요 7일 안에 그 결정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됩니다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럴 때 안 됩니다고 알리면요 건축 못합니다. 건축을 못해요. 근데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했을 때 효과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된다, yes 했을 때 효과입니다. 자, 먼저 밑에 보시면 4번 상이 또 중요한데요. 자, 요 됩니다라고 통지를 딱 해줍니다. 이 경우는 뭡니까? 미리 알아본 것이지 본격적인 설계를 떠가지고 건축가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된다고 통지해주면요, 통지 받은 날부터 신청자들은요, 2년 안에 착수하면 큰일 납니다. 건축허의 신청, 본격적인 설계해서 시민상을 반영한 설계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는 것이지 착수가 아니다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2년 되어도 된다 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죠. 아무런 뭐 신청이 없어. 그러면 뭔가 당신들 다시 처음부터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해 준 것이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하죠. 됩니다 했는데 말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기년 안에 건축가 신청이지 착수가 아닙니다. 효력 이것이 무엇이냐 위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현을 잘 보시면요, 보통의 도심지 안에서 뭐 상업지역, 뭐 주거지역 이런 데서 그게 맞는 용도 대부분 다 알고 옆에 건물과 비슷하게 건물 지으면 돼요. 그런데 아주 애매한 장소에서 애매할 때 이것을 주로 신청합니다. 밑에 그래서 위에 보시면 개, 산, 농 하는 부분 보이죠. 그래서 산 끼고 논 끼고 물 끼는 장소에 비해서 규모 큰 건물 지을 때가 애매합니다. 그때 주로 요 제도를 활용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죠. 그래서 이 통지 된다 통지해주면 yes 해주면 뭐냐, 개발행위 허가다 간주됩니다. 뭐냐, 그 해당 그 국토계획법에 있는 개발행위 각종 건물의 건축부터 해가지고 그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용도도 맞고 건폐율 용적률 맞습니다. 요에 대한 말이 바로 기억입니다. 자, 또 산 끼고 논 끼고 물 끼는 장소에 비해서 건축할 때는 아주 애매하죠. 그래서 그 허가를 딱 내어주면, 개발행 허가 내어주면요, 산지에 대해서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전용 허가, 또 농지에서의 대지로서의 전용 허가, 또 하천 구역에서의 이 하천 점용할 수 있는 허가, 하천 점용 허가 등이 또 간주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신고, 또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하천 점용 허가 등도 간주되어진다라고 합니다. 혹시나 다른 시험에서 이거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간평사에서 나온 것인데, 보전산지 일대는 도시지역에 한한다 라는 말 나오죠. 이 말은요, 도시지역, 주상공업지역, 녹지 말고 기타 장소에서의 보전산지는 전용허가 안 된다는 말이고요. 보전산지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보전산지에도 산지 전용이 가능해진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보전산지일 때는 도시지역에 한한다라는 부분도 다른 간평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살짝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잘 이용하면요, 상당히 건축할 때 위험성을 좀 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또 안전하게 건축할 수 있는 사전 제도, 땅을 사기 전에 미리 알아볼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땅 사서 알아보면 그때 가서 후회할 수 있습니다. 땅 사기 전에 미리 알아보세요.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지, 땅의 소유자 이런 말도 안 씁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미리 알아보세요 합니다. 그래서 이 편도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이번 시간 이거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건축을 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